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을 주제로 한 목포 MBC 창사 56주년 보도 특집 토론회. 구호보다 신뢰를 위한 실천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목포와 신안 통합과 관련해 통합 효과 분석부터 오해 해소의 시간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답변이 오간 토론회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일본에서 마을 주민이 힘을 모아 빈집 중개에 나서는 매칭 서비스가 운영되며 빈집 문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며 성장하고 있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추모지와 베를린 장벽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 신안 통합을 주제로 한 목포 MBC 창사 56주년 보도 특집 토론회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시군 통합의 조건으로 목포시의 경제적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신안시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는 구호보단 신안군민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실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시 명칭으로 신안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박홍일 목포시장은 시군 통합에 대한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합보다는 명칭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은 제안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자가 모여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되면 양의회는 또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박우량 신안군수는 통합이 성공하려면 목포시의 실질적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 학교급식에 신안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대중교통도 통합시를 전제로 노선과 요금을 결정하는 한편 목포시 화장장과 폐기물 소각장의 신안군민 공동이용 등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급식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아까 보면 여러 개 그런 사항들이 조례로서 뒷받침해 줘야 될 사항들이 많게는 한 20여 건, 적게는 한 10대 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지난해 두 지역 주민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목포 신안 통합 찬반 인식조사에서 목포에서는 시민 81.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신안에서는 62.8%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시장, 군수, 의회 의장들은 목포 신안 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군민의 통합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목포와 신안 통합과 관련해 통합 효과 분석부터 핵심 추진 과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됐는데요.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 이모저모를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 신안 통합이 본격 추진된 지 2년 만에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양시군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깝지만 한 몸이 되기에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용역에서 제시된 2026년 통합시 출범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62.8%에 달하는 신안 군민의 반대 여론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신안군은 목포시에 제안은 있었지만 실천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마음을 이렇게 열고 뭔가를 피부로 와닿아야지 지금 말로서만 하겠다 뭐 이렇게 쭉 지금 수년거리 해왔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꼭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음을 열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와 있으면 충분히 통합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 효과 분석, 핵심 추진 과제 등 5가지 주제가 논의된 2시간의 토론. 목포시의 통큰 제안에 대한 답의 일환으로 신안군은 버스와 택시 통합 등 역제안을 던졌고 목포시는 보조금 삭감, 농어촌 혜택 감소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교부세는 뭐 2개 시군이 통합한다고 해도 교부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낭설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얘기고요. 농어촌 혜택 폐지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안군 의회 의원님과 긴밀히 소통해서 목포 신안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실질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회의원 정수 등 현안은 통합 일정이 확정된 이후 결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목포 MBC가 창사 56주년을 맞아 준비한 목포 신안 통합이 희망이다는 오는 27일 낮 12시 10분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연이을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노후주택에 살거나 빈집을 곁에 둔 분들은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셨을 텐데요. 인적이 끊긴 빈집은 관리와 철거도 어려워 지자체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대문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담 안을 살핍니다. 오래된 집인데다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린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붕괴 당시 집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목욕탕 통로로 사용하던 곳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비가 내릴 때마다 추가 붕괴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더합니다. 기와에 쓰인 성면 탓에 곧장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제선으로 접근만 막아뒀습니다. 중간중간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한 3번쯤 무너졌어요.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그러지 어제도 무너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여기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고 하는데. 사람 발길이 끊긴 빈집은 더 골칩니다. 비가 그쳤지만 옥상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집과 맞닿아 있어도 손쓸 수 없어 마냥 지켜봐야 합니다. 오래됐어요, 방치된 지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위험이 있죠. 무섭긴 하죠. 지자체도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만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과 철거 같은 경우는 소송의 위험도 있고 절차 자체도 많이 복잡하거든요. 전남에서 빈집인 단독주택은 모두 8,700여 가구. 철거 대상인 곳도 2,000가구가 넘습니다. 장마철을 지나 다가올 태풍까지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확실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해결하려면 활용 혹은 철거, 이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지역 소멸과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모건동 로그. 허현주 앵커가 주민들이 직접 빈집 해결에 나선 일본 마을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쿠이현의 미야마 마을입니다. 60대 주민은 15년간 비어있던 부모님 집을 최근 빈집 매칭 서비스를 통해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2年前ぐらいにこの家を登録してみませんかっていう話を理事長からいただいて、その後フルサポートさんの方でバスツアーマッチングバスツアーをされるっていうことで、じゃあぜひ登録させ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でお客様を連れてこられたのがきっかけです。 3,600세대 8,800여 명이 살고 있는 미야마 마을에 빈집 매칭 서비스가 시작된 건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 건축일을 하는 주민 기타야마 씨가 자비를 들여 고향 후쿠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빈집 중개에 나선 겁니다. 직접 조사한 마을 빈집에 1년에 3차례 희망자들을 초청해 매칭 투어를 하고 입주를 돕고 있습니다. 所有者の方、持ち主の方との関係性が強い存在の方が、早く手放した方がいいですよとか早く貸した方がいいですよっていう助言をすることによってうまくいったって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지금까지 27차례의 매칭 투어를 통해 이뤄진 빈집 입주는 81건. 한 차례 투어에 평균 3채의 빈집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 정확한 조사를 마친 뒤 마을을 살리자며 이웃인 빈집 소유주를 설득하는 것도 새로운 입주민의 적응을 돕는 일도 거들면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더디지만 꾸준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 후쿠이 지원센터의 빈집 중개 서비스에 반해 이주한 뒤에 자신도 마을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동 쉼터를 꾸미는 주민까지 있습니다.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서 이렇게 빈집을 활용해 마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皆さんのお世話がないとここには私はいていられないというぐらいお世話になり続けていますので、私も今度は新しく入ってきた人のために、お世話をし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편의시설 위치 등 지자체마다 상세한 빈집 뱅크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도 미야마 마을의 주민들이 만들어낸 빈집 중개 서비스는 단연 돋보이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전라남도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과 전북 등의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호우 피해가 확대되면서 응급복구비를 추가 지원하게 된 걸로 지원금은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 피해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나 사고가 있을 때 이 소식을 빠르게 알리고 대응하도록 돕는 수단이 재난 문자인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안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광주의 한 민간 방송사가 나서 러시아로 된 재난 문자를 작성해 보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에서 살다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온 M. 엘리사 씨.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지만 재난 문자는 내용이 어려워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그냥 넘기기도 했는데 최근 러시아어 재난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말을 이렇게 쓰고 이렇거든. 좋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렇지. 민간 방송인 GBS 고려방송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방송 설비가 정부 등의 재난 문자를 인식한 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를 번역해주면 담당자가 문자 전송 웹사이트에 들어가 그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송합니다. 번역 앱보다 정확하고 대피 장소 등 재난 문자가 빠뜨린 내용까지 파악해 보냅니다. 시작 한 달 만에 2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SNS 단체방 등을 통해 문자 내용을 퍼뜨리도록 요청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전국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고려인 분들 그리고 우리 이주민 분들이 재난 문자를 보았지만 한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대피를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기 기다리기보다 우리 여기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서 먼저 힘을 모아서 시작해보자. 하지만 문자 한 건당 50원으로 후원금으로 겨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관은 없고 재외동포청이 사업 공모를 안내한 정도입니다. 도리어 도와달라며 외국인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개인정보 등 민간업체가 홀로 떠맡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민간 영역에서 이를 대신해 힘겹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으려 애써왔습니다. 세계를 돌며 성장하고 있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는 홀로코스트 희생 유대인 추모지와 무너져 내린 베를린 장벽을 찾아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회색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블록들이 장엄히 늘어서 있습니다. 95cm 간격의 좁은 통로 속 누군가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곳을 찾은 학생들마저 숨막히게 합니다. 이곳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대인 희생 추모 공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유대인 희생 추모공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 되던 해인 지난 2005년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인종청소라는 명목 아래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희생시킨 독일군. 2,711개의 블록들은 나치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고 희생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찾은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들어올수록 점점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그 시절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또 1989년 붕괴돼 독일 분단의 상징으로 남은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과거의 슬픈 역사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 또한 자유의 표현임을 배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알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것 또한 자유가 아닌가?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일장기를 단체로 참가했던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 80여 년 전 그들이 빼앗겼던 기쁨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학생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단 채 2.4km 마라톤 코스를 다시 달렸습니다.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살 자유가 가장 필요했던 것 같은데 손기정 선수는 그 자유를 가장 첫 번째로 이뤄낸 사람인 것 같아요. 분단과 통일, 희생과 자유가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 곳곳을 둘러본 학생들.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전남 독서 인문학교의 독일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해남 국민관장 일대에서 2024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인기 트로트 가수와 아이돌 등 초청 가수의 공연과 함께 한국 방문의 해를 알리는 K-팝 플레이그라운드 행사 등이 이어집니다. 강진군이 귀농 귀촌 대표 누리집 그린대로를 통해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과 일자리 체험, 지역민과의 교류 등 기회를 제공해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옴천면과 작천면 등 4개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목포 시립도서관은 2년 연속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립도서관과 목포 가족센터가 연계해서 이뤄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전문 강사와 함께 주제 도서를 읽고 표현해보는 독서문화 활동입니다. 신안 임자도 섬민어축제 추진위원회는 민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들의 요구로 제16회 섬민어축제를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8월 1일부터 개최합니다. 섬민어축제는 지난 1998년 임자 대광해변 모래축제로 시작된 여름축제지만 축제 기간 태풍 내습 등으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완도군 청산면의 한 꽃밭에서 90대 노인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무더위 속에 긴 옷을 입고 있던 노인이 3시간 넘게 야외에서 꽃을 따다 변을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내 외국인 주민 수가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들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외국인 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5기를 위촉했습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기존 결혼 이주 여성에서 베트남 등 9개 국적의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노동자 등으로 구성원이 확대됐으며 2년 동안 주변 이웃들의 거주 애로사항 등을 모아 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도 끼겠는데요. 특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더욱 짙겠습니다. 안개가 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겠으니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해상과 남해상에 바다 안개도 끼겠으니 해상 교통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며 아침 저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열대야로 인해 밤잠을 설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겠고 낮 기온도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어제 낮보다 1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은 더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아침인 지금 우리 지역 26도로 후덥지근한 가운데 낮 기온은 32, 3도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해남 26도, 강진 25도입니다. 낮 기온은 3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37분입니다. 당분간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구 쇼핑. 써니를 안 보고 가구 쇼핑했다고 할 수 있나요? 유명 브랜드 인기 제품부터 아울렛 할인 가구까지 다양하고 저렴하게 가구를 쇼핑한다. 첨단 가구 백화점 써니 갤러리. 다행히 우리에겐 이런 치과 의사들이 있다. 치과 가기를 망설이는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진료에만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Thank you, Casper. Stand by. Who drank it?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님의 홍원드 샤넬 레드 카멜리아 세럼은 피부의 어린 생기를 유지하고 활력을 되돌려줍니다. 생기롭고 매끄러운 아름다운 피부를 만나보세요. 님의 홍원드 샤넬, 아름다움에 대한 앞선 생각. 인사돌? 좀 이른가 싶었는데 역시 인사돌 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좋아요. 잇몸 속부터 꽉 잡는 느낌?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바닥 청소에 최적화된 다이슨의 새로운 물청소기. 2개의 롤러가 얼룩과 머리카락까지 닦아내고 마무리합니다. 청소기 내부까지 깨끗하게. 갤럭시 Z 플립 6. 그냥 써도 멋지지만 더 잘 쓸 순 없어? 버즈 3, T3 100% 할인. U+만의 멤버십까지. 통신비 하나로 다 되는 세상. LG U+.